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관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리플과 SEC 양측이 아주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고 있는 이른바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이게 참 뜨거운 감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한 남성이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요청한 SEC 내부 문건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내부 문건도 그냥 내부 문건이 아니라 윌리엄 힘먼이 SEC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전 직장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고 71페이지 분량입니다. 물론 SEC답게 내용 자체는 거의 다 가린 채로 공개가 됐지만 리플 본안 소송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문건과 관련해서 이런 공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본안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과 SEC가 핑퐁 게임을 하듯이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는 리플이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에 대한 반박 입장문에 대해서 SEC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은 5월 13일까지 반박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SEC는 이에 대한 자신들의 답변서를 5월 18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핵심 쟁점 사안은 힘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플이 비록 미국 SEC와 지금 현재 거지 같은 소송전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리플은 미국 기업으로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사옥을 2배 넓혀서 건물을 통째로 얻어 이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소송 이슈만 잘 정리되면 참 걱정할 것이 없는 기업이고 또 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 시세가 너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쩌면 지금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일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단기 투자자들의 최근 한 달 보유 잔액이 200% 가까이 증가했고, 고래들은 여전히 저가 매수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잇따른 메인넷 먹통 사태로 체면을 구긴 솔라나의 경우에도 최고의 이더리움 경쟁자다, 이런 평을 다시금 이끌어내면서 나름의 잠재력과 경쟁력에 대한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일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XRP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0.62달러 아래에서 고전을 하고 있었지만 미국 연준의 발표 직후에 이 안도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은 0.4달러 위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지난 며칠 동안 0.55달러에서 0.91달러 사이에 큰 범위에 갇혀 있었는데 황소 세력은 0.62달러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0.62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67달러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 수준은 다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0.55달러 중요 지지선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건데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0.5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67달러 위로 올라서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최대 쟁점으로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단연 윌리엄 힘먼이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선언한 힘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여부입니다. SEC는 최근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 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들이대면서 이게 변호사와 나눈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구축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반박 입장문을 작성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5월 13일까지 이 데드라인 연장을 승인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SEC가 갑자기 리플 측의 반박문에 답변할 권한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간단한 텍스트 오더를 통해서 이걸 허용했습니다. 데드라인은 5월 18일까지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리플 측은 5월 13일까지 SEC의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제출하게 되고, 이런 리플 측의 반박 입장문에 대한 SEC의 답변 내용이 5월 18일까지 법원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리플 측은 SEC가 답변 권한을 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날카롭게 반박 논리를 제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리플 측은 SEC가 힘먼 이메일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은 타당하지가 않다. 원고는 소송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법원에 강한 비판성 입장문을 별도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SEC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SEC 입장에서는 5일 정도 시간을 더 끄는 건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렇게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힘먼 이메일 내용 가운데 일부가 다소 아주 많이 흥미롭게도 한 개인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되는 상황 펼쳐졌습니다. 스튜어트 영이라는 남성이 미국의 정보자유법 FOIA에 따라서 요청했던 이 SEC 내부 문건 일부가 공개가 된 겁니다. 내부 문건도 그냥 내부 문건이 아니라 윌리엄 힘먼이 SEC 관계자들, 전 직장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일부이고 71페이지 분량입니다. 미국 정보자유법은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업, 인사기록,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서류, 이 특정 계약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FOIA의 메일 등을 통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스튜어트 영의 요청에 따라서 SEC는 FOIA에 관련 문서들 일부를 제출한 건데 분량으로 치면 71페이지에 달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들은 블랭크 처리가 돼서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윌리엄 힘먼이 언제 누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통상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에 해당하는 것은 FOIA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SEC가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에 해당한다라면서 비공개 목리를 부리고 있는 문건 일부를 비록 내용을 일부 삭제한 상태이긴 하지만 개인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걸 정말 어쩌나 SEC는 이번에도 또 스텝이 꼬인 겁니다. 리플 본안 소송에서는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에 해당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SEC 내부 문건을 개인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린 채 공개를 한 것이어서 리플 입장에서는 의외의 지원군이 등장해서 힘머니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기록, 시간, 날짜, 대상 이런 것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이 누군가에게는 비공개 방침, 누군가에게는 일부 공개 방침, SEC가 예상 밖으로 치밀하지 못하다라는 점은 리플 소송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SEC의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본안 소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EC의 뻘짓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뭔가 조용하면서도 어지럽게 그렇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샌프란시스코 사옥을 2배 이상 넓혀서 아예 건물 전체를 빌려서 이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적어도 리플이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본사를 옮길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날 리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SEC의 소송 대상으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크리스 라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발표에 뜨거운 화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암호화폐 인재와 혁신을 위한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캘리포니아의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이 발표된 전후 시점에 리플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확장을 이뤄내면서 이런 화답을 한 것으로 종합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게빈 뉴섬은 암호화폐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운영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자는 북미 기반의 800개 블록체인 기업 가운데 4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특히 수많은 기업이 이곳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기를 원한다. 그들의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를 돕기 원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뻐꾸기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웹 2.0 시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어쩌면 미국 연방정부가 어리바리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웹 3.0 시대의 주도권을 쥐어잡는 핵심적인 주정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 시세가 지난해 전고점 당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추락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민 많은 홀더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시장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카르다노에 대한 단기 투자자들의 관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최근 30일 동안 단기 투자자 주소의 카르다노 보유량은 1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소들은 현재 카르다노 전체 공급량의 36.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 고래들의 움직임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에이다 1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들이 지난 5주 동안 2억 개에 달하는 카르다노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카르다노는 지난해 9월 이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의 고점 대비 75%가 하락하면서 15개월 최저 상황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대형 투자자들은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 시세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카르다노는 이미 역대 최고가 대비 76% 하락한 만큼 더 떨어지더라도 역대 최고가 대비 24% 추가로 떨어질 수 있을 뿐이다.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펀더멘털 퍼드가 많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에이다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사람들이 왜 에이다에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 에이다 투자는 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리스크 대비 수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다의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에이다가 지난 며칠 동안 0.75달러의 임계 수준에 가깝게 거래가 됐지만 곰 세력은 지지를 깨뜨릴 수 없었다. 이건 황소 세력이 공격적으로 방어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다는 이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86달러까지 회복될 수가 있고, 여기서 곰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하락하면 매도 세력은 다시 0.74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성공할 경우에 0.68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반면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86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1달러 간접 저항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 이 수준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다시 황소 주도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메인넷 먹통 사태로 인해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 솔라나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맥클로는 최근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솔라나가 다른 이더리움 킬러를 앞지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결국 시가총액 5대 암호화폐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솔라나가 상위 5대 암호화폐가 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여전히 지속 가능한 시장의 책임자 역할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시장 전체의 대장 비트코인, 또 멀티 블록체인 플랫폼의 상징으로서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 이 같은 위상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대한 전망이 우호적인 만큼 어쩌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빠지고 의미 있는 수준의 알트 시즌이 도래했을 때 이들 메이저 알트들 중심의 장세가 한동안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